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필기 35문제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5번 이상 높았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필기 35문제 시작합니다. 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노년기 신체적 특성은요, 세포의 노화와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인 진행입니다. 여기 우울증이나 내향성, 조심성, 의존성 이런 것은 다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2번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줄인다. 3번 장남이 전적으로 부양을 책임진다. 4번 정서적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시한다. 5번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정답은 5번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은요, 첫째는 사회와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세대 간의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노인 스스로 개인적 대처를 해야 되고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3번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번 총괄 평가, 2번 상태 평가, 3번 욕구 평가, 4번 자가 평가, 5번 사례 평가. 정답은 3번 욕구 평가. 욕구 평가는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4번 재가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청소 및 주변 정돈, 2번 옷 갈아입히기, 3번 목욕 도움, 4번 생활 상담, 5번 작업 치료. 정답은 1번 청소 및 주변 정돈.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에 관한 세면,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런 것들이고요.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동행은 대상자와 같이 외출할 때 같이 가는 거고요. 일상 업무 대행은 대신 내가 업무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습니다. 5번 장기 요양 등급 우회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시군구, 3번 건강보험공단, 4번 복지관, 5번 재가복지시설. 정답은 3번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 연계로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나 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을 상담해 줍니다. 또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등급 외자와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댄스, 탁구 이런 것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이런 등에서 운영합니다.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4번 말벗과 상담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요.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는 역할이고요.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관찰자 역할은요.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등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고요. 말벗과 상담자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요. 대상자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동기 유발자 역할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된 대상자를 위해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손과 발을 묶어 놓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요. 시설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신체적 제한, 구속, 좀 묶어놓고 이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방 안에 방치하였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자기 방임. 정답은 2번 방임. 방임은요. 부양 의무자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이나 혹은 비의도적이었건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고 포기해서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식주는 의에서 옷, 식은 먹는 음식, 주는 주거 환경이죠. 그리고 의료 그러면 병원을 모시고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방임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어떤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방치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중단하거나 또 노인이 필요한 보장구,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9번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다. 3번 신고 의무자가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4번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생활 및 이용시설이 가장 많다. 5번 학대 행위자는 딸이 가장 많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또 장애인 시설 관련자, 구급대 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요.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요,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습니다. 10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번 근로복지공단,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번 재가복지센터,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해주고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은 1번 대상자를 경찰서에 고소한다. 2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한다. 3번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5번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한다. 정답은 3번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 자기결정권은 합리적일 때만 들어준다. 4번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 후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다. 5번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답은 5번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서는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즉 촌지 같은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 후에는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업윤리 원칙에서요,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외모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상호 대등한, 즉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13번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한다. 2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3번 알코올, 약물,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를 한다. 4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5번 감독자에게 먼저 알리고 근무지를 비운다. 정답은 5번 감독자에게 먼저 알리고 근무지를 비운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는 요양보호사는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안 됩니다. 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알코올, 약물,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은 대상자나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훔치는 행위, 또 감독자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반항하고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 대상자의 기록이나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또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14번 대상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사서 사용한다. 3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5번 못 들은 척하고 새 것을 계속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할 경우에는요, 무해성의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해성의 원칙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쓰면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고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15번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완화된다. 2번 검지손가락의 기능장애로 젓가락질이 어렵다. 3번 낮에 손을 쓰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밤에는 통증이 완화된다. 4번 손을 털게 되면 통증이 심해진다. 5번 손목 관절이 좁아져서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손목 관절이 좁아져서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 수근관 증후군은요,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서 굽히면 악화됩니다. 또 엄지손가락 기능장애로 젓가락질이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낮에 손을 쓰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 밤에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또 손을 털게 되면 조금은 잠시 완화되기도 합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신체 보호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20초 정도 쉰다. 2번 같은 동작은 빠르게 진행한다. 3번 약간의 통증을 느낄 정도에서 계속한다.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 호흡은 편안하게 잠시 멈춘 후 진행한다.
정답은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초에서 10초 정도 쉬어야 합니다. 또 같은 동작은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고요.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고요. 통증이 있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칭 할 때는요. 상하 좌우 이렇게 아래 위 왼쪽 오른쪽 다 균형 있게 교대로 해야 합니다.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를 격리실로 옮긴다. 2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3번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다. 4번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쓰지 않는다. 5번 1주 정도 기침, 발열이 있으면 결핵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다. 결핵은요,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하고 대상자가 같은 물건을 함께 써도 괜찮습니다. 또 결핵을 관리할 때는요, 또 결핵에 감염된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는 병원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균은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침구 등을 일광 소독하면 좋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기침이나 발열,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18번 대장암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1번 정제된 곡물 섭취, 2번 저자녀 시기의 섭취, 3번 고지방 육류 섭취, 4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 5번 고칼로리 음식 섭취. 정답은 4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대장암은요,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증상은요, 어떤 장 습관의 변화로 장 폐색, 또 설사, 변비, 혈변, 점액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대상자 식사는요, 우선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하고요. 하루에 5에서 한 8잔 정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금연해야 되고요. 절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이 높아져서 비만해진다. 2번 약물의 대사 능력이 좋아진다. 3번 당내성이 높아져서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높아져서 변비에 걸리기 쉽다. 5번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정답은 5번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요,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요. 당내성이 낮아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변실금이 생기기 쉽고요. 또 짠맛이나 단맛에 둔해지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치아의 불편감으로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되기 쉽고요.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변비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있기도 합니다. 20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돕는 방법은 1번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다. 2번 가끔씩 지사제를 사용한다. 3번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다. 4번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5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대상자가 잦은 설사를 할 때는요. 카페인이나 아니면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이런 것은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다. 지사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21번 대상자가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2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3번 장 운동의 증가, 4번 규칙적인 운동, 5번 저작 능력의 저하와 관련된 고섬유 식이 섭취. 정답은 1번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대상자가 변비를 유발할 때는요.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장 운동이 저하되고요.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요.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또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음식, 저잔여 식이를 섭취합니다. 그것이 변비를 유발하죠. 변비의 치료나 예방에서는요. 어르신들이 빈번하게 하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더 악화시켜요. 그다음에 다량의 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변이를 느끼게 합니다. 체조나 걷기 운동을 해서 대장의 운동력을 높여주고요.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높여주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또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22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차가운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식사한다. 2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3번 흡연자는 금연한다. 4번 뜨거운 음료를 마시게 한다. 5번 얕은 호흡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흡연자는 금연한다.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도울 때는요. 차가운 음식, 뜨거운 음료 이런 자극적인 것은 피해야 되고요. 또 습도가 높은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해서요. 기침으로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의 특성은요.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합니다. 또 잦은 호흡기 감염, 흰색 또는 회색의 점액성 가래가 나옵니다. 23번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1번 가벼운 운동, 2번 뜨거운 물로 세탁한 침구류, 3번 적당한 휴식과 수면, 4번 찬 공기 노출, 5번 처방받은 약물 투여. 정답은 4번 찬 공기 노출. 천식 유발 관련 요인은요. 감기,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담배 연기, 대기 오염, 황사, 매연,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가 있습니다. 24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은 1번 신부전, 2번 고혈압, 3번 뇌졸중, 4번 심부전,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4번 신부전.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증상은 식욕 상실, 의식 혼돈, 현기증,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 피로, 허약감,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고요.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고요.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25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은 1번 계단 오르내리기, 2번 등산, 3번 수영, 4번 자전거 타기, 5번 장거리 걷기. 정답은 3번 수영. 퇴행성 관절염은요, 노화로 인해 연골, 즉 물렁뼈가 닳아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증상은 관절 부위의 통증, 또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고요. 그런 경직 현상을 보입니다.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서요. 무릎이 부어올라서 관절의 모양이 변형됩니다. 26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강화, 3번 요도 기능 강화, 4번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번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그래서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는요.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또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그렇기도 합니다. 또 요도 기능이 약화되고요. 또 변비가 있을 때도 요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또 재채기, 달리기 뭐 이러면은 복부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죠. 또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돼서요. 방광에 소변이 꽉 차 있어 갖고 소변이 막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27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은 1번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2번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3번 뜨거운 물주머니를 피부를 대주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를 입힌다. 5번 단백질 식품은 제한한다. 정답은 2번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 욕창 예방할 때는요.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뜨거운 물주머니를 피부에 대면 화상을 입게 되고요. 단추가 달린 스커트나 바지를 입고 누워 계시면 눌린 부위가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백질 식품은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이 누워 계신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주름을 잘 펴드려야 되고요. 신체의 어떤 약한 주위에 특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피부에 사용하는 수은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또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도록 이렇게 두드려서 말려드려야 합니다. 28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띠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피부건조증, 2번 대상포진, 3번 오음, 4번 홍역, 5번 수두. 정답은 2번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은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에 발병하고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진은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건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 되고요. 또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29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은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한다. 2번 눈물량이 증가하고 눈이 뻑뻑해진다. 3번 공막에 흰색 점이 생긴다. 4번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초록색의 구분이 어렵다. 5번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 저하,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은 5번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 저하,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는요. 결막은 얇아지고요. 누렇게 변합니다. 눈물량이 감소해서요. 눈이 뻑뻑해지고요. 공막에는 갈색 점이 생깁니다.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또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요.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눈썹은 가늘어집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지고요.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전물이 생깁니다. 또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30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2번 공복 시 운동을 한다. 3번 설탕이나 아이스크림 등 단 음식을 간식으로 섭취한다. 4번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 5번 저콜레스테롤,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5번 저콜레스테롤,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도울 때는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운동을 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 음식은 제한해야 되고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당뇨병 관련 요인은요. 이제 과식을 하거나 비만하거나 또 운동 부족, 스트레스,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당뇨병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 다갈 이런 4가지 큰 특징이 있고요. 또 체중이 감소하거나 흐릿한 시력, 상처 치유 지연, 상처가 잘 아물질 않아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당뇨병이니까 단 음식은 제한해야 되겠죠. 또 술도 안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약물요법을 병행합니다. 약물요법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말합니다. 31번 노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2번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증가. 3번 불안, 초조, 무기력함. 4번 본인 스스로 우울증임을 자각한다. 5번 친구와 함께 취미 활동을 자주 한다. 정답은 3번 불안, 초조, 무기력.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발생하는 우울증은요.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노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본인 스스로 우울증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친구와 사회활동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나 예방은요.
대상자의 느낌이나 분노를 인정해야 되고요. 수용하고 또 언어로 말로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모임이나 사회적 활동을 늘려줘야 되고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32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의 기복이 완만하다. 2번 정신병적 증상이 서서히 진행된다. 3번 주의 집중력 증가. 4번 의식의 변화가 없다. 5번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 정답은 5번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선망은요, 증상의 기복이 심합니다. 또 정신병적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주의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관련 요인에는요, 치매, 고령, 심한 뇌질환, 영양 부족, 우울, 또 만성 신기능 부전, 신장 기능이 부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에는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요. 지금이 낮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개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해서요, 격려해드리고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그리고 불을 켜드립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표현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하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3번 요양보호사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록한다. 4번 기록을 한꺼번에 모아서 쓴다. 5번 기록을 정정시 지우거나 덧칠을 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하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업무 기록을 할 때는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생각, 즉 주관적인 생각은 피해야 하고요. 기록은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을 정정할 때는요, 지우거나 덧칠을 해서는 안 되고요.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는요, 사실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요.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34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는 1번 혈액투석, 2번 항암제 투여, 3번 영양분 공급, 4번 인공호흡기 착용, 5번 심폐소생술. 정답은 3번 영양분 공급.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대상자는요, 임종 과정에서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 등은 의료행위를 중단합니다. 그렇지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했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35번 이퀴블러스의 임종 적응 단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부정,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2번 분노,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3번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번 우울, 나는 지쳤어.
5번 수용. 대상자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고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것은 부정의 표현입니다. 또 나는 지쳤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이고요. 우울할 때는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빈번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